이 폭우가 지나가니까 폭염이 왔습니다. 네. 이번 주도 태풍이 걱정인데 이 채소 가격에 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일단 배추 가격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10kg에 22,240원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무려 75%나 더 비싸졌고요. 네.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무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도매가로 한 달 전에 2배가 넘는 값이고요. 대파는 50% 넘게 올랐습니다. 폭우 지나자마자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특히 여름 고랭지 배추 나오는 강원 지역에 무름병이라는 채소 전염병까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김치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러니까 1년 전이 생각나죠. 지금 폭등하는 재료들이 모두 김치 재료들인데 지난해 가을 초입에 김치가 그야말로 금치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는 태풍 영향으로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포장김치 업체들이 봄에 한 번 올렸었던 가격을 또 올렸고요. 그마저도 김치 상품을 제조할 만한 배추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많이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온라인몰에서는 김치가 한동안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었죠. 아직 그때 가격만큼은 아닙니다. 소매가 기준으로 그때 50% 좀 넘는 수준이긴 한데요.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좀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남은 김치 아껴 드시고 태풍 소식도 잘 보시면서 나중에 김치할 때 재료 사드릴 시기를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기후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농작물 가격이 오르내리면 밥상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날씨에 좀 사 먹기 부담스러워진 품목 말씀드렸으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요새 좀 주목되는 품목도 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농작물 재배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시면 청사과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루 사과. 아오리 사과라고 불렸던 빨갛게 익기 전에 시장에 내놓는 사과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출하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10개에 일주일 23,0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매가로 10개 23,000원 정도니까요. 혹시 풋풋한 청사과 맛을 좋아하시면 장 보러 가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익으면 빨간색인데 청사과 단계에서 상품이 되는 경우죠. 그런데 요즘 우리 농업당국이 아예 다 익은 시기에 푸른색인 국산 품종의 여름 사과 그리고 노란 사과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기후가 변하면서 전처럼 빨간 사과가 빨갛게 되지를 않아서요. 대체 사과를 늘려보자는 겁니다. 네, 사과 색깔까지 영향을 받는군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 이제 빨간 사과는 좀 보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당장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쨍한 빨간색은 분명히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익은 빨간 사과의 그 반지르라고 이렇게 쨍한 빨간색이 나오려면 딱 15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이 필요한데요.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또 더운 날들이 길어지면서 밤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지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사과 색이 들어야 될 때 들지를 못하고 색이 흐릿해지는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추석도 다가오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느끼셨을 겁니다. 추석 때 좀 빨갛다 싶은 사과는 포장을 아주 화려하게 해서 비싸게 팔고 그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죠. 농촌진흥청이 분석해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요. 사과나무 밑에 반사 필름 같은 것까지 깔아서 빨간색이 돌게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이 1년에 15.3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2010년보다 평균적으로 3.3시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10년 전보다 여름이 더 뜨거워지면서 농가 입장에서도 빨간 사과가 점점 더 까다로운 작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지난주보다 10% 가격이 내려 있다고 말씀드린 아오리 사과, 스가루 사과도 있지만 7월부터 나오는 국산 품종의 청사과나 이달 중순부터 국산 품종 노란 사과, 색깔 관리가 필요 없는 사과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도도 빨간 사과와 비슷합니다. 이 외에 여름 대표 과일 복숭아도 지난달 말보다 지금 약간 저렴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싼 과일의 대표격 같긴 하지만 샤인머스켓 재배하는 곳이 점점 늘어왔고요. 요새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샤인머스켓도 지난주보다 가격이 10% 떨어져 있습니다. 좋아하시면 장 보러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 보러 가서 쭉 한번 봐야겠네요. 공개 잘 들었습니다. 양파와 마늘 산지였던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 애플망고 농가가 하나둘 늘더니 벌써 6곳입니다. 청년 농부 박홍민 씨는 아열대 과일에 승부를 걸었고 농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아버지와 함께 농업대학 아열대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열대 작물 중에 열매마라고 작물이 있는데 저 같은 초기 예비 농업인한테 맞는 작물이라 생각해서 아버지랑 같이 농사도 짓고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0년 주기로 대략 0.3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는 달이 연중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대라고 하는데 현재는 남한 지역의 10% 수준이지만 2080년엔 62.3%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 10년 새 5배 증가하는 동안 온대 과일 재배지는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했던 대구 능금, 청도 복숭아, 진영 단감은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농산물 산출과 가격 안정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2월에 꽃이 피고 4월에 서리가 내리고 가뭄기인 5월엔 장마가 오고 태풍 오던 9월엔 폭염이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밥상 물가가 요동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충해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고추농가들은 꽃노랑 총체벌레로 비상이 걸렸고 제주도의 감귤 농장들은 볼록 총체벌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입이나 대체 작물에 의존해야 하는 식량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주황색 빛깔의 황금향이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로 불리던 황금향을 이제 중부권인 경기 안성에도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곳 농장주는 30년간 이어온 포도 농사를 접고 4년 전 제주도에 내려가 황금향 재배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30cm 갖다 심은 거 1년생. 4년에 이렇게 키웠다니까 그냥 나무 잘 키웠다고 호평에다 넣어 제주도 농민들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6년간 10년 단위로 0.18도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온은 13.5도로 기상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높았는데 2080년엔 전국 경지의 3분의 2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의 품질은 떨어질 수 있고 사과나 포도의 수확도 줄게 됩니다. 대신 오크라, 공심채, 망고, 올리브, 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재배는 쉬워집니다. 이미 경기도에선 지난 7년 사이 아열대 작물 농가가 3배 증가했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고운 품종인 만큼 겨울철 난방 비용이 다른 작물에 비해 더 들고 진딧물 같은 병해충에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이제 해야 이제 소득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진흥청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소비까지 늘어날 경우 재배 면적은 앞으로 3년간 1,000헥타르 이상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